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을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썸네일은 사실 16대 9로 자유롭게 만들면 되지만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표적으로 눈쟁이님, 눈쟁이님의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눈쟁이님의 많은 썸네일들이 이렇게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뒤에 배경은 좀 흐리거나 어둡고 또 이렇게 주요 피사체에 윤곽선 처리가 되어 있죠. 또는 이런 식으로 밝은 모습이 되어 있고요. 최마태님 같은 경우는 뒤에 아웃포커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유키즈 온더블럭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것을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썸네일로 만들 소스 사진 몇 가지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촬영했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영상 편집하는 와중에 괜찮은 장면이 있으면은 그 장면 한 컷을 골라와서 이런 자막이 없는 그런 형태로 골라오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색 보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썸네일을 만들면서 색을 입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면을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일단 강좌니까 간단하게 대충 한번 골라봤어요. 팟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컨트롤 E를 누르면은 이렇게 영상 캡처가 영상 파일과 같은 폴더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영상의 한 부분을 스틸 이미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한 사진을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올 건데요. 포토샵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할 피사체를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대충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앤 마스크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서브젝트를 누릅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냥 오케이 누르세요. 자, 그럼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이렇게 피사체가 배경과 분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쓸모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데 인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도구를 이용해서 플러스 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마이너스 할 부분을 마이너스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리듯이 쓱쓱 그어주면은 딱 필요한 부분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맨 아래 보면은 아웃풋 2 내보내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옵션을 뉴 레이어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는 새 레이어겠죠?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는 배경, 그리고 위에는 배경에서 피사체가 분리된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배경 레이어가 눈 버튼이 꺼져 있을 텐데 이 배경 레이어에 눈 버튼을 켜서 다시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는 이 두 레이어 사이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배경을 좀 어둡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페인트 도구를 이용해 줄게요. 그 다음에 색깔은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클릭. 자, 그럼 배경이 검게 변했죠? 그 다음에 해당 레이어의 오페시티 불투명도 값을 이용해서 적당히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피사체가 분리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FX 버튼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한번 넣어줄게요. 이 옵션 중에서 스트로크를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선택했고요. 스트로크의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하얀색으로 하면은 아주 눈에 잘 띄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스트로크의 반듯한 느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스트로크를 없애시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주세요. 한글로는 바깥쪽 광선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여기 있는 하얀 색깔로 만들어 주시고요. 불투명도 최대한 높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적당히 여러분이 보기에 와, 이러면 딱 사람들이 클릭할 것 같다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피사체가 너무 작거나 그러면은 크기를 조절해줘도 됩니다. 메뉴에 있는 피사체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늘리면은 이렇게 뒤에 다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가려줘야 자연스럽겠죠? 네, 배경도 같이 늘리고 싶으면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이 백그라운드가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백그라운드의 잠금 상태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다시 변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이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누르면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크게 만들어 줄게요. 아무래도 좀 애매하게 작으면은 눈에 잘 안 띌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다 옮겼으면은 엔터를 누릅니다. 자, 저는 색 보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색 보정을 진행한 뒤에 텍스트 같은 걸 써줄게요. 색 보정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이것저것 기능을 이용해서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로고로 찍혔기 때문에 로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고를 원래 색감으로 되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로서 조금 더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누른 다음에 이 커브 창에서 적당히 색 보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색 보정을 대충 했고요. 만약에 럿을 따로 갖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커브가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에서 컬러 룩업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3D 럿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포토샵에서도 럿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바로 텍스트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자 모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해주고 글을 써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저는 썸네일이라고 쓰고 여기 옆에서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자를 크게 만든 다음에 이 글자를 살짝 이 레이어 뒤로 옮기게 되면은 뒤로 가면서 글자가 가려지죠. 그래서 뭔가 입체감 있는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조정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아래 글자에도 이 색깔 변형이 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이 레이어를 누른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사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기능으로 인해서 이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만 조정 레이어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Ctrl C, Ctrl V 해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 0번, 즉 이 배경 레이어에도 색깔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에는 색깔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자를 쓰고 글자를 또 복제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도 눈에 띄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강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FX를 누르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 또는 스트로크를 넣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를 살짝 검정 색깔로 넣어서 드롭 섀도우도 살짝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오페시티 이렇게 많이 해주신 다음에 디스탄스를 살짝 주게 되면은 글자에 입체감이 약간 생기죠. 이 앵글은 대략 135도가 가장 적당한 국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0으로 하시고 이렇게 이 정도 설정이 가장 적당해요. 스트로크도 조금 더 얇게.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오븐컷이라는 글자에도 똑같이 드롭 섀도우와 스트로크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만약에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배경에다가 흐림 효과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맨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 블러, 렌즈 블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건 조금 렉이 걸리지만 고퀄로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레디우스를 이렇게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여기 렉이 많이 걸린다 싶으시면은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한글로 흐림에서 가우시안 흐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미리 보기가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앞에 있는 인물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되죠. 자, 이렇게 다 만들면은 파일, 세이브, 카피를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 on your 컴퓨터를 누르시고 한글로는 내 컴퓨터에 저장 이 정도로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저장할 곳에다가 파일 형식은 JPEG 포맷을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히 이름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마지막에 설정은 고화질의 경우에는 가끔씩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는 한 9에서 10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옆에 파일 용량을 체크하세요. 1메가 이하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은 짜잔! 이렇게 우리도 유명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그런 스타일의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명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간단한 메시지를 텍스트로 딱 보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피사체를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사실상 필요 없는 배경 같은 것들은 이렇게 어둡게 또는 블러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